징비록은 조선 중기의 명재상 유성룡이 임진왜란을 겪으며 남긴 통찰의 기록이다. 그 안에는 이름을 널리 알린 이순신이나 권율 외에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여럿 등장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김명원이다.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그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조정의 고뇌와 선택, 그리고 위기 속 인간 군상의 일면을 비춰준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격변의 시대의 한 고위 관료로서 기록에 남겨진 김명원의 행적을 통해 조선이 마주했던 위기와 그 속의 민낯을 들여다보려 한다. 챕터 1문과 급제 엘리트 관료의 길. 김명원은 중종대에 태어나 명문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에 능하고 근엄한 성품으로 주변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문과에 급제한 후 빠르게 관직에 오르며 조정의 주요 인물로 자리 잡았다. 당대의 사림들과 교류하며 성리학적 이상에 깊이 공감했던 그는 유교적 원칙을 행정에 접목하고자 했었다. 특히 그는 형조와 호조 등 실무적 핵심 부서를 두루 거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며 대내외적 위기가 고조되던 시기, 그는 외교와 군사, 행정 전반에 관여하며 정치적 입지를 넓혔다. 하지만 그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닌 징비록에 등장하는 이유는 그의 선택이 조선의 운명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챕터 2전은 속의 조정 김명원의 역할.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 조정은 혼란과 긴장으로 가득했다. 외의 침공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명확한 대응이 부족했던 시기다. 이때 김명원은 조정 내에서 실질적 대응과 준비를 주장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병사들의 훈련 부족과 무기체계의 낙후함을 지적하며 병조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징비록에 따르면 유성룡도 그의 지적에 공감하는 듯한 어조로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당시 정쟁과 당파 싸움 속에서 김명원의 주장은 뚜렷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는 곧 전쟁 초기 조선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한다. 김명원은 당시의 상황을 준비 부족이 아니라 의지 부족으로 보았고, 이 점에서 그는 현실주의자에 가까운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챕터 3 패배 이후 현실을 직시하다. 왜군의 한양 입성 이후 조선 조정은 경상도, 충청도 등 지방으로 흩어졌다. 이 시점에서 김명원은 전쟁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통해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회의석상에서 지금은 의병과 수군을 이용한 유동적 전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유성룡 역시 이에 동의했다는 기록이 있다. 특히 그는 지역별 장수들의 능력과 한계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조정에 건의했는데 이는 향후 이순신과 권율 같은 인물들이 부각되는 기반이 되었다. 그는 문관이지만 군사 전략에까지 관심을 보이며 전쟁이 단순히 무력의 대결이 아니라 체계와 인식의 전쟁임을 설파했다. 이는 후일 징비록의 유성룡이 그를 경험과 직관을 갖춘 관료로 묘사한 이유이기도 하다. 챕터 4 유성룡과의 협력, 때로는 대립. 김명원과 유성룡의 관계는 단순한 협력 그 이상이었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논의하는 동료였지만 동시에 관점 차이로 충돌하기도 했다. 김명원은 유성룡에 비해 보다 현실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접근을 중시했다. 유성룡이 도덕적 이상과 민심을 강조할 때 김명원은 병력, 물자, 예산 등 실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화를 이끌었다. 예컨대 일본군과의 평화교섭에 대한 논의에서 김명원은 시간을 버는 것도 전략이라며 현실적 협상을 주장했고 유성룡은 반대로 명나라의 지원을 전제로 단호한 입장을 택했다. 이처럼 두 인물의 협력과 갈등은 징비록 속에서도 중요한 대조를 이루며 당대 정치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챕터 5 조정 복귀와 냉철한 판단. 전쟁이 장기화되며 조정이 다시금 체계를 갖추기 시작할 무렵 김명원은 중앙정계로 복귀하였다. 그는 전쟁 초기의 혼란을 교훈 삼아보다 체계적인 행정 운영과 전시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병참, 물자 수송, 군대의 재편과 같은 실무적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제안했다. 유성룡이 인물 중시의 기초한 등용을 주장할 때 김명원은 제도 정비와 조직의 효율성을 더 강조했다. 그는 각 지역에 흩어진 관군과 의병을 연계해 전략적으로 배치하고자 했으며 이것이 나중에 권율 장군이 대승을 거두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 바 있다. 김명원은 언제나 현실 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관료였고 그의 판단은 조선의 재정비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챕터 6 명나라와의 외교에서 보여준 기민함. 임진왜란은 단순히 조선과 일본의 전쟁이 아니었다. 곧 명나라가 개입하면서 동북아 3국의 외교적 힘겨루기로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명원은 명나라 사신과의 접촉, 외교문서 작성 등에서 중책을 맡으며 뛰어난 언변과 설득력으로 외교적 기민함을 발휘했다. 그는 명나라 사신의 불신을 해소하고 조선의 입장을 조리 있게 전달함으로써 명예병력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징비록에도 이 시기 그의 능숙한 외교 대응이 짤막하게나마 언급되어 있다.
김명원은 강경함과 유화책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잡았고 이는 당시 조선 조정 내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무 외교의 핵심 인물로서 그의 존재는 전장의 승패 이상으로 중요한 또 하나의 전선이었다. 챕터 7 전쟁 이후의 조선, 그가 남긴 것들. 1598년 왜군이 철수하면서 7년간의 임진왜란이 막을 내렸다. 조선은 초토화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으며 국가의 체계는 무너져 있었다. 김명원은 전쟁 이후 국가의 회복을 위해 다시 한번 관료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였다. 특히 민생 안정과 세제 개편에 있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고 여러 차례 백성들의 세부담을 줄이자는 상소를 올렸다. 또한 그는 후세를 위한 교훈적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성룡이 징비록을 집필하는 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했다. 비록 그 자신이 별도로 회고록을 남기진 않았지만 그의 이름이 유성룡의 기록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은 그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는 기록되지 않은 지도자로서 역사 속 실무의 핵심이었다. 챕터 8 조선의 실무가 역사에 묻히다. 김명원은 이순신이나 유성룡처럼 널리 회자되는 인물은 아니었다. 하지만 징비록이라는 기록 속에서 그는 전란을 마주한 조선의 내밀한 심장, 즉 관료 조직의 모습을 상징한다. 전쟁은 용맹한 장수들만으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병참을 짜고 외교를 다지고 조직을 유지해야만 지속될 수 있다. 김명원은 바로 그런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던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이 비교적 작게 남은 것은 그가 드러내기보단 조정 속 깊은 곳에서 조선을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성룡은 이를 결코 잊지 않았고 징비록 속 그의 이름을 남겼다. 이는 기억할 가치가 있는 실무가라는 평가이자 역사의 한 자락을 고스란히 지켜낸 인물에 대한 기록이다. 김명원은 눈에 띄는 영웅이 아니었지만 조선의 위기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체계를 바로 세우려 애썼던 관료였다. 징비록에 남은 그의 흔적은 단지 한 인물의 기록을 넘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되묻는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아도 그는 용기와 실행, 그리고 판단의 균형을 지닌 숨은 주역이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